안녕하세요. 중소들입니다. 오늘은 11월 14일 토요일 밤이고요. 오늘은 12월까지 관심 가져볼 만한 테마 종목 차트를 분석할 예정이고요. 휴머니즘 관련주, 그다음에 이 코로나 치료제죠. 파라맥스 관련된 KPM테크, 그다음에 한일진공, 텔콘 RF제약, 그다음에 신풍제약, 신풍제약 이렇게 5종목을 준비했고, 전체적인 건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테마, 미워도 다시 한번 테마주라고 이름을 짓고요. 어떻게 보면 모 아니면 도예요. 주식을 모험으로 하면은 안 되지만 현재 이 신풍제약이나 그리고 휴머니즘 관련인 KPM테크 위주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의 자리가 뭐 아니면 도다. 크게 갈 거냐? 아니면 주저앉을 거냐? 그런 기로에 서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바닥 하락보다는 상승의 무게를 조금 더 둘 수 있는 모습인 거고, 그 상승이 우리가 원하는 이 대시세가 날 수 있는 모습인 거냐 아닌 거냐는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모든 주식 혹은 기업 같은 경우도 상장을 할 때 무한한 꿈을 가지고 상장을 합니다. 우리 회사는 잘 될 거야. 나중에 뭐 어쩌고 저쩌고 계약이 되고 될 거야 라는 꿈을 부풀어서 가는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차트를 만지는 메이저 세력도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지만 그 계획이 중간중간 틀어질 수 있다. 대신 그 계획이 틀어졌을 걸 대비해서 다른 플랜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다라는 거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계획이 완전히 무산이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자기네들의 이 손실에 대한 폭을 메꾸려고 노력은 한다라는 생각으로 차트를 봐주셔도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런 급등주 같은 경우는 봐주셔도 될 것 같고, 자, 지금의 자리가 물리신 분들도 계실 거고, 신규 매수를 노려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수익 중인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기존에 여기까지의 수익이었다가 결국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여기에 대한 수익금이 아까워서라도 못 팔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도 계시니까 계실 건데, 그래서 이 KPM테크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슬금슬금 자주 말씀을 드렸죠. 휴머니즘 같은 경우는 슬금슬금 자주 말씀을 드렸고,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 3차 파동이 강하게 쏟을 때 혹은 하락이 강하게 쏟아졌을 때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린 것도 있고요. 여기가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KPM테크의 차트를 보면요, 여기서 영상 한번 찍고 또 여기서 영상을 한번 찍었죠. 그리고 제가 고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요 자리를 넘어서는지 꼭 체크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다시 한 차례 올라올 때 이 4,050원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와야만이 다시 추세를 돌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자리를 넘지 못하니까 한 번 더 누르는 자리예요. 누르는 자리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볼 거는 기존의 흐름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기존 제 영상들을 좀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의 흐름을 보면요, 올라가던 각도가 강하게 올라갔고 강하게 쏟아낸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다가 슈팅이 한번 나왔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 떨어지는 각도가 요렇게 각도를 쏟았다가 누르고 다시 한 차례 누른 자리거든요. 계단으로 나타난 거죠. 어떻게 보면 계단을 잡다가 다시 한 차례 올라왔고, 그리고 나서 눌리는 자리를 보면 여기서 떨어지는 각도하고 한 번 올려놓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각도하고, 지금은 한 번 올려놓고 갭이 떴으니까요, 올려놓고 누를 때 스무스하게 내려가요. 즉 매도세가 많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거래량이 줄어서 그런 거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요 자리에 대해서 보면 거래량이 별반 차이가 없어요. 크게 차이가 없다. 즉 떨어지는 각도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고,
그러면 매도세가 줄었다라는 거고, 여기서나 여기서나 매수세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매수세만 강하게 들어온다면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근거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아직까지는 이 차트의 흐름이 나쁘지 않구나 라고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가를 하락하고 한 차례 올려다 놓고 다시 주가를 뭐 했어요? 눌렀다가 올렸다가 다시 한번 눌렀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주가를 다시 올렸다 눌렀다 올렸다 누른 자리거든요. 그러면 지금으로서의 저점이 어디예요? 이 밑에 있는 저점은 2,800원이에요. 밑에 있는 저점은 2,800원이지만 오늘, 그러니까 금요일 날에 이 최근의 하락의 저점이 어디예요? 요 자리죠, 요 자리. 언 자리? 최저점을 만들기 전에 만들었던 저점. 즉, 하락했을 때 눌러주고 기술적으로 반등이 잠깐 나왔던 요 지지 라인을 뭐한다?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뭘로? 종가상. 그죠? 그러면 얘가 한 번 더 눌러서 이 자리까지 내려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의 이 저점보다 한 단계 높은 그 전의 저점, 그러니까 전 저점이라고 하죠. 위에는 전고점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였을 때는 여기가 전고점이었고, 이제 여기가 고점이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가 전고점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여기가 지금 전저점인 거고, 여기가 저점인 거고, 여기가 전저점이 되는 거예요. 그 전저점에서 일단 지지의 흐름이 나왔어요. 그죠? 그렇다면 얘는 이제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말 그대로 현재의 자리가 기존의 요 자리에 대한, 이 자리에 넘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단기적으로 얘가 강하게 상승하고 나서 하락을 해줬는데, 이 하락에서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누르는 그림, 혹은 상승해주고 하락폭 자체가 뭐했다? 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버티다가 한 차례 쏟아내고, 원래 여기서 밀어야 될 자리를 올렸다가 한 번 더, 그러니까 시간을 번 거예요. 시간을. 왜? 급하게 올라왔으니까. 급하게 올라왔으니까 시간을 번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더 누르는. 어떻게 보면 신풍제약이라고 뭐 최근에 뭐 이런 종목들 많이 보여드리는데, 얘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올랐죠. 얘도 뭐 급하게 오르긴 했어요. 급하게 올랐지만 얘는 누를 때 한 번에 눌렀어요. 말 그대로 눌렀다, 빠졌다, 올라왔다, 한 번 더 눌러야 될 자리를 그냥 한 차례에 다 눌렀다고요. 뭔가 급했다라는 거였죠. 뭐 MSCI 편입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급하게 누르고 나서 옆으로 횡보하는 척 하다가 그냥 한 차례 그냥 쭉 올렸죠. 얘는 하락에 A파가 나왔으면 원래 B파가 나오고 그 다음 C파가 나온 다음에 상승을 하는 건데, 이거를 최대한 짧게 잡았어요. 그에 반해서 KPM테크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해줬는데 하락폭 자체가 짧게 나왔기 때문에 옆에서 버티다가 기술적으로 반등이 한번 나오고, 그리고 나서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적 반등이냐 추세 반등이냐에 따라서 이 5,500원을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를 꼭 제가 그때 체크하라고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큰 그림으로 보면 하락의 A, B, C파가 일단 나온 거예요. C파가 나오고 현재는 뭐 하는 자리? 박스를 치고 횡보하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횡보하는 자리. 여기서 실제적으로 2,600원까지 열어둘 수 있는 자리거든요. 요런 자리에서 박스권인 거예요. 현재는. 왜? 급하게 급등을 했고 또 강하게 하락을 뿜어내 줬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구간이다 라고 보셔도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뭐 시간과의 싸움일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하락했던 이 물량을 사실 여기서 메꿨어요. 여기서 한 차례 메꾸고 나서 한 번 더 누르면서 어느 정도 뭐 물량을 정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차트의 그림을 만들려고 누르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혹은 이슈가 터질 입장이 아니었던지,
또 시장도 그렇게 좋진 않았죠. 그러면서 지금 주가를 눌러놨는데 그래도 이 종목이 그냥 죽을 자리였다면 여기서 그냥 눌러야 돼요. 한 차례 눌렀다가 올라오고 다시 한 차례 눌렀다가 횡보하다가 밑으로 빠지는 그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차트가 죽는 거예요. 계단식 하락이라고 하죠. 이렇게 가다가 빡. 그리고 이제 마지막 거래량 빵 들어오면서 터지고 끝나거든요. 근데 지금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진 않고 있어요. 자, 주봉으로 보더라도 차트가 이제 주봉상의 모양이 그렇게 이쁘진 않죠. 사실 이쁘진 않아요. 이쁘진 않지만 그래도 현재 이번 주가 끝났죠. 최근의 흐름을 보면요. 강하게 쏟아냈던 이 장대 음봉이 나왔던 자리가 있잖아요. 그죠? 요 자리에서 밑꼬리가 어디예요? 요 자리예요. 이 자리를 살짝 깨긴 했지만 현재 이 주가의 흐름은 어디에 있어요? 이 밑꼬리 안에 있는 거예요. 좀 더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려면 못해도 3,350원 위로는 올려다 놓고 이 종가가 형성이 됐으면 그나마 좀 안정적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약간 애매하게 모양을 잡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횡보가 길어진다면 뭐한다? 한 차례 더 누를 수는 있다. 그러면서 저점을 한 번 더 갱신을 할 수 있다. 대신 그 저점을 갱신하는 자리 자체가 자, 월봉으로 다시 돌아와서 저점을 갱신하는 자리 자체가 절대 이탈하지 말아야 될 자리가 2,650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한 번 더 누를 수는 있다. 시간이 길어지고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2,650원까지 밀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차트가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2,600원이면 밑으로 아직까지도 20% 정도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하락을 버텨내야 될 수도 있는 그림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런 그림이지만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한다? 차트가 깨지진 않는다. 분명히 단기적으로 40에서 50% 정도의 상승은 한 번 더 남아있다. 적어도 왜냐? 지금 이 자리를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의 차트가 윗꼬리만 다르고 이때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때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주식은 패턴이라고도 할 수 있듯이 지금의 자리를 이렇게 따지고 보면 요 모습이에요. 요거 하나 했다가 윗꼬리 하나 단 거고 그 다음 봉이 뭐예요? 음봉이 하나 나왔고 그리고 그 다음이 밑꼬리 단 양봉이 하나 나왔죠. 그게 지금의 이 모습. 그죠? 어떻게 보면 이 위에 있는 꼬리만 다르고 동일해요. 동일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눌렀단 말이에요. 그죠? 계단식으로 눌렀다가 횡보하다가 결국에는 이 횡보하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안 들어오고 수급이 약해지니까 한 번 더 누른 다음에 마무리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끝난 거죠.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끝나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지금의 이런 모습하고 비슷하게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모습인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2,600원을 말씀드리는 게 넉넉 잡아서 2,600원인 거고 이 몸통, 이 음봉이 터졌던 밑꼬리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가 얼마예요? 2,950원이에요. 즉 지금 현재 자리에서 2,95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안정적이다. 종가상 아직까진. 대신 밑꼬리를 달고 올라올 수도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넉넉 잡아서 2,650원까지 드리는 거예요. 대신 2,650원을 이탈하면서 종가가 형성되면 나가리다. 그 다음 달 빠르게 쳐 올려놓지 않는 이상 무조건 나가리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2,950원 1차 2,650원이 2차로 강하게 지지할 수 있는 라인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인 거고요. 월봉상에. 그럼 일봉으로 돌아와서도 다시 보지만 그러면 2,650원 요 정도 자리죠. 2,650원이 이 정도 자리고 2,950원이 요 정도 자리에요.
그럼 이거 지우고요. 그럼 자, 단기적으로 얘가 올라올 수 있는 기술적 반등 자리는 얼마예요? 3,900원 정도까지인 거고, 실제적으로 이 3,900원, 웬만하면 제가 4,050원 말씀드렸죠. 그게 제일 안정적이에요. 4,050원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야 얘는 추세적으로 한 번 더 이 5,000원대, 4,900원에서 혹은 5,200원 사이까지 한 번 더 확인하러 올라온다. 올라온다. 대신 그 자리에서 또 맞고 떨어지면 별 볼 일 없는 그림을 만들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또 맞고 떨어지면 4,800원대 기존의 주봉을 좀 보면요, 자 요런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고점 자리가 4,900원 4,800원대죠. 그죠? 요런 자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요런 자리를 반등을 했을 때 여기서 쳐맞고 밀렸을 때 만약에 맞고 밀린다. 그럼 밀렸을 때 못해도 4,300원에서 지지가 안 나오면 얘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당장. 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리고 그냥 다시 주저앉을 수 있다. 거래가 들어오면서 윗꼬리 달면서 또 윗꼬리 길게 뽑아내면 그때서는 답이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면 어찌 됐든 지금의 모습으로는 4,000원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게 안 될 시에는 단기적으로는 이 안에서 약간의 박스권이 나올 확률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한 번 더 누를 수는 있다. 대신 2,650원만 지켜주면 된다라는 판단인 거고요. 지금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원을 한 번은 그릴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높다라고 생각하고 4,300원 요 자리죠. 여기 떨어졌고 거래량이 좀 들어왔던 자리가 요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 4,800원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몸통값이 4,450원 정도. 그죠? 그러면 단계적으로 얘는 3,850원을 넘어서면 4,000원대까지 한 번 더 볼 수 있다라는 거고, 4,000원을 넘어서서 지지하면 4,400원 부근까지, 4,300원에서 4,400원 부근까지 또 한 번 볼다라는 거고, 넘어서면 그 다음에 4,800원에서 5,000원 사이, 그리고 여기 고점, 그리고 여기 고점인 거예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고, 대신 맞고 떨어졌을 때는 만약에 한 4,200원이죠. 이 구름대 하단, 여기도 저항이 될 거예요. 일단 구름대를 돌파하고 들어왔으니까 4,200원대 여기를 맞고 떨어졌을 때는 무조건 3,800원, 못해도 3,650원에서는 꼭 지지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한다? 단기적으로 별 볼 일 없어진다라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까요? 강하게 볼게요. 자, 요런 박스 하나랑 밑으로 요런 박스 하나가 남아있는 거예요. 결국엔 이 안에서 지금 현재는 박스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게 그냥 가장 편하겠죠. 박스권이다. 말 그대로 위에서 버티다가 이 자리를 맞고 주저앉아서 박스 하단을 깨고 내려앉으니까 올라오면서 박스 하단이 뭐가? 저항이 된다. 그래서 지금은 레벨 다운이 돼서 박스권에 갇혀있는 부분이다. 수급이 좀 찰 때까지 라고 보면 되고요. 수급이 완벽하게 나가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하락을 할 때 누군가 들어와서 물량을 모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그림인 거고요. 그 다음 한일진공을 보더라도 차트는 똑같아요. 차트는 별반 차이가 없는데 다른 점은 상승의 폭이 다르다라는 거고, 그리고 2평의 이 자리 잡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KPM테크가 대장인 거고, 정배열, 그리고 한일진공은 이제 정배열을 만들고 있는 초입, 그 다음에 텔콘 RF제약도 이제
만들고 있다. 한이진공하고 똑같은 위치예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위치인데 높이가 다른 거예요. 한이진공은 위에서 똑같은 모양을 잡고 있고 그에 반해서 텔코는 바닥에서 똑같은 모양을 잡고 있어요. 그에 비해 KPM테크는 이 천장에서 똑같은 모양을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같은 테마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차이점은 뭐다? 이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이 한일진공은 조금 더 강하다라는 건 이 장기평선을 밑에다가 깔아놓고 이 장기평선을 중심값으로 잡은 다음에 이 위로 이평을 끌어올리면서 자리를 버티고 있다라는 거고요. 어찌 보면 이 텔콘 RF 제약도 크게 별반 차이는 없어요. 근데 얘는 이제 위에서 찍어 눌렀던 이 단기 이평선을 밑에까지 내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위에서 캔들을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격도가 이 장기와 기존의 이평에 대한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끌어서 올려야 정배열의 초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위에서 캔들을 잡아 놔주면서 평균값을 맞춰야 밑에 있는 이평이 빠르게 치고 올라온다라는 거고, 그에 반해서 텔콘 RF 제약 같은 경우는 위에서 내려오는 이평선에 대한 이격이 얼마 안 벌어졌기 때문에 밑으로 깔아놓고 장기평선을 바닥에다가 버티게끔 해놓고 여기서 자리 잡으면서 밑에 있는 이평이 평균값으로 올라오게끔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얘가 이 위에서 둥둥 떠 있으면 이평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구락치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차트가 가야 되는데 지금은 갈 시기가 아니라는 그 판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남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보는 차트의 기준은 그래요. 그렇지만 모양은 뭐다? 다 똑같다. 대신 높이가 다를 뿐이고 그만큼의 그에 따른 수익률만 다를 뿐이다. 라는 관점에서 보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어찌 됐든 얘도 지금은 크게 보면 요 안에 그때도 이 자리 말씀드렸죠. 이 안에 갇혀 있다라고 보셔도 되는 그림인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월봉을 보면요. 자, 보세요. 월봉을 보면 별반 다들 차이 없어요. 어차피 KPM테크 설명으로 모든 종목이 다 텔콘하고 RF제약도 텔콘 RF제약하고 한이진공도 같이 이 매꾸락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별다를 건 없다. 자, 한이진공도 상승을 해주고 강하게 하락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죠? 강하게 하락을 해주고 여기서 장대 음봉이 강하게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옆으로 횡보하다가 한 차례 올리는데 이 상단을 넘어서지 못하니까 다시 한 차례 누른 그림이거든요. 그럼 저점갱신을 하고 다시 횡보하다가 올라올 때 이 양봉을 못 올라서니까 또 한 번 누르는 거고, 힘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자리 눌렀다가 강하게 쏟아내면서 이 자리는 먹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 어디? 요 자리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지금 요 자리가 남아서 그 자리를 뭐한다? 버텨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저가 1180원을 이탈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달이 끝나지 않았지만 여기서 바닥을 잡고 상승을 한번 나왔지만 거래량이 줄었죠. 줄으니까 위에서 누르고 있던 이 장기 어느 정도 이평에 넘어서지 못하는 그림, 혹은 이 기존의 고점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림, 그죠? 못하는 그림으로 윗꼬리를 달고 지금 눌리는 자리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더 밀리더라도 1050원까지는 열어둘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얘는 왜? 어떻게 보면 이 봉의 하나니까. 대신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볼 거라면 이 종목은 1120원을 종가상 이탈하지 않는 게 안정적이다. 그래서 좀 더 넉넉하게 혹시나 라는 생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1050원까지 열어두셔도 돼요. 대신 열어주셔도 되지만 웬만하면 이 1120원을 종가상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타나는 게 안정적이라는 거고, 지금의 이 자리에서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 차례 어느 정도 매수세가 안 들어오고 시간만 지지를 끄면 뭐한다? 저점을 한 번 더 확인하러 내려올 거다 분명히. 그 안에 승부를 봐야 확실하게 상승을 올라올 수 있다.
KPM테크하고 다 동일해요. 그런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찌됐든 이 뭐 KPM테크, 한일진공, 텔콘 RF제약을 보더라도 이 종목 투자자 보면요, 개인밖에 없잖아요. 그죠? 개인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냥 최근의 흐름만 볼게요. 여기서 주가가 하락했죠. 11월 5일. 누가 샀어요? 외국인이 모았어요. 주가를 누르면서 누군가는 샀다. 개인은 팔고 누군가는 샀다. 그러면 여기서 하락을 했죠. 10월 13일. 여기서 여기까지 누가 외국인이 개인들은 나가고 샀구나. 그럼 얘네들이 기어 나가려면 단기적으로 얼마까지는 올려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다시 올라올 때 이 1680원 넘어서는지 꼭 체크하셔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여기 1530원 이해되시죠? 1530원을 넘어서야 1600원대 1650원대를 또 한 번 확인하러 올라온다. 한 번 더 올라온다. 거기서 못 넘으면 눌리더라도 1530원을 지지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쉽게 봐서 지금은 요렇게 보고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1520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올라올 때 또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한 1660원 정도 되죠. 이 자리를 넘어서는지 꼭 1650원 정도 되겠다. 이 자리 넘어서는지, 밑으로 내려앉으면 이 자리를 올라서는지 이제 봐야 되겠죠. 이 자리 위로 올라와야 그 다음 1530원 확인하러 넘어서면 또 못 맞으면 여기서 지지, 뚫으면 여기서 지지, 그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텔콘 RF제약도 사실 세 종목이 똑같은 테마인데 이 상승의 폭도 다른 만큼 하락의 폭도 다르죠. KPM테크는 단기간 상승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하락하는 폭도 기존에 뭐 13%, 15%씩 하다가 이제 최근에 하락폭 5에서 8% 정도로 좀 줄었고, 한일진공도 마찬가지고, 그에 반해서 텔콘 RF제약은 그렇게 큰 하락은 안 나오죠. 왜? 오른 게 없으니까. 더 밑으로 떨어질 자리도 없는 거예요. 오른 게 없으니까 떨어질 자리도 없다. 그렇다면 얘가 그러면 지금의 자리 차트가 애매모호하게 좀 지저분한 모양인데, 얘 같은 경우는 그나마 거래가 터진 게, 단기적으로 터진 자리가 이 자리예요. 9월 15일. 그러면 장기적인 추세 관점에서는 이 5천, 여기까지 내릴 필요도 없고 5,520원을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나마 단기적인 추세를 볼 때는 5,800원을 이탈하지 말아야 돼요. 5,800원. 이런 5,820원 자리에서 뭐가 나왔어? 하락을 하고 나서 여기서 저점을 형성했죠. 그죠? 왜? 이게 첫봉이기 때문에. 여기서 첫봉이 나오긴 했지만 이건 실패했거든요. 이건 그냥 거진 실패했다고 봐도 되거든요. 들어온 만큼 거래량이 다 나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 단계 올렸다가 눌렀다가 슈팅 뽑고 누른 자리, 여기를 좀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났어야 되는 모습인 건데, 그러면서 주가를 단기적으로 좀 올려놓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이 추세가 깨지면서 나가리가 났다라는 거죠. 다른 KPM테크랑 눌리면서 결국엔 같이 눌렸지만 더 이상 누를 자리가 없으니까 이 안에서 버벅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얘는 버벅대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 얘가 올라와야 될 자리는 6,600원 위로 올려다 놔야 그나마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자리다. 얘도 한 단계 올라오면 7,000원대, 7,700원에서 8,000원대까지는 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다. 그죠? 6,600원 넘어서면 그 다음 7,400원,
300원 부근까지 200원에서 300원 부근까지 볼 수 있는 거고 여기 넘어서면 다시 7,700원에서 7,800원 부근 이 자리를 넘어서야 실제적으로 뭐 여기서 여기까지만 먹어도 상관없는 건데 큰 추세로 볼 때는 이 자리 7,800원 위로 올라서야 돼요. 그래야 한 번 더 이 정고점에 대한 확인 및 혹은 신고가를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 자리에서 맞고 지금 이 밑에서 박스 쳤던 거를 한 단계 올려서 위에서 박스 치면서 그 다음을 또 노려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월봉으로 보더라도 얘는 흐름이 이번에 끝날 흐름은 아니에요. 왜? 주가를 강하게 올려놓고 눌렀잖아요. 그때는 KPM테크보다 얘가 대장이었죠. 그리고 나서 강하게 눌러놓고 뭐예요? 여기서 박스를 쳤단 말이에요. 누른 만큼 횡보가 나오고 있는 자리다. 횡보가 나오지만 이 추세 자체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바닥인 건 맞지만 주가를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돌리기 시작하죠. 밑에 있는 공간이 생기죠. 공간이 없던 게 생겼어요. 그러면 주가를 눌렀다가 옆으로 기다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죠? 이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뭐한다? 주가를 한 번은 돌린다. 어디까지? 요런 자리인 게 한 번 돌리긴 했는데 윗꼬리를 달고 그냥 몸통으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못해도 요런 자리까지 그리고 다시 눌렀을 때 요런 자리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또 한 번 올라오면서 여기에 대한 중간값 정도까지는 한 번 더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와요. 대신 시간이 좀 소요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풍제약 좀 길게 했나요? 자, 신풍제약도 기존에 이제 제 영상들이 좀 많았죠. 저는 금요일날 얘가 하락할 때 제가 얘 저점으로 생각했던 게 92,000원, 그 다음에 95,000원이었거든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낙서를 해놨잖아요. 선 하나 그어놨는데 이 자리에서 지지가 나올 줄 알았는데 좀 짧게 나왔어요. 그래서 좀 전 놓쳤거든요. 밑바닥에서부터 한 40% 먹을 수 있는 자리를 솔직히 놓쳤어요. 그래서 신풍제약 우를 탔는데 이 신풍제약은 원래 들고 있고 들고 있는 물량이 있고 조금 더 물량을 늘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자, 어찌됐든 일단 하락할 수 있는 자리까지는 단기적으로 하락을 했다라는 기준으로 볼 수 있고요. 자, 지금의 흐름 보더라도 기존에 1파동이 나오고 2파동 나오고 그 다음에 3파동이 강하게 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자리가 4파동에서 ABC 파동이 다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까지는 몰라요. 고점은 고정해 놓고 그 다음에 이게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게 양음양음 패턴이 고점에서 나오면 하락할 확률이 높거든요. 이게 여기서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드는 자리예요. 한 번 더 지지할 수 있는, 나중에 상승을 하고 나서 눌렸을 때 여기서는 받아줄 수 있게끔 뭐 한다? 이 매물대를 만드는 거예요. 대신 이 매물대가 깨져서 내려오면 올라올 때 뭐가 된다? 여기가 매물대가 되거든요. 양음양음 패턴이 나오면서 몸통이 음봉이 양봉보다 길고 음봉이 양봉보다 길고 음봉이 양봉보다 길기 때문에 한 차례 더 눌러주는 거예요. 대신 눌렀다가 이 자리를 깨고 내려 앉아서 종가가 형성이 되면 다시 올라올 때 이 자리가 뭐가 된다? 저항이 되기 때문에 시멘트가 마르기 전에 삽질하면서 이게 흔들흔들 뭐라 그럴까요? 공구리 친 때 시멘트를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이게 평평화를 맞추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발바닥을 한번 찍어놓으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 굳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흔드는 과정에서 눌렀다가 빠르게 올려놔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이 음봉 몸통 위로 올려다 놓은 거고, 조금 아쉬운 거는 조금 더 빼갖고 이 양봉 12만 7천원이죠. 이 위로 올려다 놓는 게 안정적인데 좀 애매하게 그냥 종가를 만들어 놨어요. 금요일날 이러지도 못하게 저러지도 못하게.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다음 주 월요일날 시가가, 그러니까 시간에서 지금 좋지 않게 끝났죠. 이게 뭐 거래량도 많이 터지지 않고 뭔가
악재가 있지도 않는데 어찌됐든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상승을 했다라는 전제 조건을 붙이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월요일날 개파락이 나오면 뭐한다? 한 차례 더 저점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러 내려올 수는 있다. 왜? 다음 주 또 5일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대신 내려오더라도 또 한 번 밑꼬리를 달고 종가상 어디? 오늘의 고점이죠. 12만 6천원 위로, 못해도 12만 7천원 위로는 올려다 놓고 끝나야 돼요. 이번 주는 무조건. 그렇지 않으면 뭐한다? 이 자리를 메꾸는 자리가 나오면 다시 한번 올라올 때 뭐? 여기가 저항이 된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다시 한번 올라올 때 저점으로 볼 수 있는 자리는 요 자리를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뭐 월봉은 뭐 별다른 볼 건 없고요. 자, 주봉을 보면 제가 이 92,000원을 본 게 요 자리예요. 요 자리. 어디? 이 양봉의 저점 자리. 요 자리거든요. 근데 이 자리까지는 안 갔더라고요. 저를 읽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요 자리까지는 안 갔어요. 95,000원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나 많이 밀려도 92,000원이다. 그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건데 사실 요 자리를 지켜주면 더 안정적이긴 하죠. 안정적이긴 한데 한 차례 더 눌리더라도 이 7만원대까지는 상관은 없긴 해요. 없지만 대신 반등해서 올라올 때 뭐한다? 얘는 15만원을 넘길 확률이 적어진다라는 거고 지금의 자리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는 저점을 11만 6천원이 1차고요. 11만 6천원을 1차로 이탈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한 번 더 밀리더라도 (10만 5천원) 부분만 종가상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그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크게 뭐 문제될 건 없다. 현재 목요일날 음봉을 강하게 양봉 동반하면서 감쌌거든요. 감싸면서 사실 못해도 이 윗자리로 올라오는 그림이 딱 좋은데 딱 거기 맞고 떨어졌어요. 또 거기가 뭐예요? 구름대 하단이죠. 구름대를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한 차례 구름대 하단은 뭐가 된다? 저항이 된다. 그죠? 그러면서 쭉 내려앉혀서 좀 애매하게 종가를 형성했어요. 정말 애매하게. 정말 애매하게 형성했고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빠르게 상승을 해줄 거면 11만 6천원을 종가상 이탈하지 않으면 뭐한다? 다시 이 안으로 기어 들어온다라는 거고 이 안으로 기어 들어와서 이 위에 대한 이 박스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 윗자리를 넘어서야 그 다음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러 또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여기 요 자리 확인하러 올라온다 라는 관점. 지금은 뭐다?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이 박스권을 이탈하는 그림처럼 보여주려고 금요일날 시간에서 밀었을 수도 있어요. 11만 7천원까지 밀었죠. 밀 거면 뭐냐 하한가를 밀어도 되는데 11만 7천원 정도까지 밀길래 저는 그냥 시간에서 조금 더 샀거든요. 밑에서 차라리 밑에서 살 걸 괜히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서 안 샀단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내 생각을 조금 틀렸다라는 관점에서 한 번 더 눌러줬으면 하는 바람에 버티다가 결국엔 더 높게 산 꼴이 됐는데 뭐 어찌됐든 지금의 자리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크게 나쁜 흐름은 아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이번 주 못해도 요 자리죠. 13만 3천원 위로만 올려다 놓으면 다시 한 차례 이 15만원대를 확인하려 머리를 들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양음양음 패턴 밀었지만 결국에는 뭐한다? 이 안으로 다시 또 기어 들어왔다라는 거죠. 기어 들어왔어요. 기어 들어는 왔지만 조금 애매하게 끝났다. 월요일날 이게 다음 주
초반을 애매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애매하게 종가를 형성하고 마무리 졌다. 그래도 지켜야 될 자리만 지켜준다면 한 차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신풍제약 우선주 역시도 마찬가지죠. 얘도 단기적으로 올라와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요 자리잖아요. 13만 8,500원. 딱 거기다 갖다 놨어요. 그냥 상한가를 했으면 갭이 떠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 물량을 확실하게 더 빨아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얘 같은 경우는 우선주라서 그런지 이렇게 딱 나눠지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 다음에 밑으로는 요 자리 하나, 그리고 한 단계 지금 내려온 건 요 자리까지 내려왔죠. 얘는 좀 더 가벼우니까 한 번 더 크게 밀렸다는 거죠. 신풍제약보다 많이 밀렸기 때문에 올라올 때는 얘가 지금 빠르게 올라온 거예요. 신풍제약보다 우선주가 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보면 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여기를 저점 만들고 여기서 한번 횡보를 했었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뭐였다? 박스권이었고, 그죠?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한 차례 올렸다가 다시 이 안으로 들어왔고, 들어왔을 때 이 박스에 중간값을 그어보면 어디에요? 요 자리에요. 그 중간값에서 지지를 해주고 박스를 맞다가 결국엔 뚫었는데 그대로 밀어버렸죠. 밀렸어요. 적은 거래 하나 밀리고 나서 안으로 들어오니까 뭐한다? 이 박스권 하단과 상단을 때리면서 위아래 꼬리를 만들고, 그러면서 그냥 주저앉은 거예요. 여기서 버티다가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 차례 박스가 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밑으로. 그럼 거기에 대한 또 중간값을 그어보면 요런 자리가 나온 거고, 거기에 대한 또 중간값을 그어보면 요런 자리가 나오죠. 15만원 정도. 그쵸? 그러면 얘는 지금의 자리에서 일단 이 중간값을 넘어섰기 때문에 한 차례 이 15만원에 대해서 확인하러 올라올 수는 있다. 대신 15만원을 넘기지 못하는 그림이 나오면 한 차례 더 뭐한다? 눌린다. 어디까지? 13만 8,500원 부근까지. 오늘의 종가죠. 13만원까지. 그러면 올라서야 뭐한다? 이 안으로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안으로. 이 안으로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안에 여기 몸통 자리가 얼마예요? 15만원이에요. 그죠? 15만원, 고점이 16만 6천원. 어디? 이 밑바닥. 그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는 딱 이 종가, 이 똥구녕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냥 애매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끔. 좀 애매하게 이 개인들 판단을 하게끔 하려고. 그러면 이 안으로 들어와야, 이 몸통 안에 들어와야 뭐한다? 한 번 더 이 자리를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모습을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 특별할 건 없어요. 특별할 게 없고 뭐 기대는 해볼 수 있다. 대신 얘가 절대 웬만하면 이제는 이탈하지 말아야 될 자리는 사실 이 99,800원까지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강하게 올라왔던 자리니까 못해도 종가상 11만 3,200원은 지지하는 그림이 나와야 되고,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빠르게 상승을 하는 그림을 나는 보고 싶어 라는 세력의 의도가 좀 있다면 12만 1,800원은 절대 이탈하지 말아야 돼. 종가상 어디? 여기 저점 자리를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다시 한 차례 이 안으로 들어오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라는 판단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 혹여나 공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